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얼굴이 어딘가 낯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 민주노총 뉴스의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황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지금 현장 토론을 하기 위해 모여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은 막막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조합원 여러분이 현장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민주노총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30년간 산업 구조나 고용 형태 등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십수년 전부터 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역대 집행부에서 정책대의원대회, 조직혁신보고서 등을 통해 노동자 정치 세력화, 산별체계 개편 등의 문제를 논의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논의가 상층에만 머물고 현장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고 전면적으로 토론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민주노총 30주년을 맞아 그동안 상층 논의에만 머물러 있던 문제들을 더 이상 묵혀두지 말고 현장 간부들,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해설하고 함께 토론해서 조합원들의 의견 분포나 방향을 도출하고자 정책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현장 토론은 1,000개의 현장 토론과 5만 조합원 설문조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취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27일부터 개최되는 정책대회에서 정책대회에 참여한 2,00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열띤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총 4가지 의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노동자 정치 세력화. 두 번째, 산별노조 혁신 강화. 세 번째, 민주노총 조직 운영과 혁신. 네 번째, 사회 변화에 따른 노동운동 대응 전략인데요. 이 4개의 의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4가지 의제와 구체적인 토론 과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토론할 의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설명은 우리 민총이 친구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민총이 친구들이에요. 자, 그럼 누가 먼저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시작해 볼게요. 나 노정세. 플레임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 거리에서 데모하면서도 정치 권력을 향한 야심찬 꿈을 포기하지 않지. 내 소개는 이렇게 간단히 마치고 바로 노동자 정치 세력화 의제 설명으로 들어가 봅시다. 민주노총은 창립부터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왜냐? 민주노총이 나서지 않으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997년 국민승리 20일을 결성했고 2000년에는 민주노동당 창당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당시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은 민주노동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 세력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진보정당이 분열되면서 민주노총은 2012년 진보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는데요. 그 이후 지금까지 노동자 정치 세력화 방향에 대한 민주노총 차원의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관련 논의도 상층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도 선거 때마다 도대체 누굴 찍으라는 거지 혼란한 적 있으셨죠? 그래서 창립 30주년을 맞아 현장 조합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방향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토론 과제를 제시해 드릴게요. 민주노총은 2023년 76차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대해 재확인하였는데요. 노동자 정치 세력화란 역사와 생산의 주인인 노동자가 정치의 주인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고 노동 중심의 가치가 실현되는 정치, 사회적 체제를 확립해나가는 과정으로 이를 위해 민주노조 운동을 강화하면서 노동 중심 진보정당을 통해 노동자 집권 세상을 열어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을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다음으로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 운동이 약화된 원인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첫째, 노동 현장에서 정치 운동의 약화. 둘째, 의회 중심의 대리주의 의회주의. 셋째, 정치개혁 운동의 부족입니다. 그 외에도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의 역할과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선거 때마다 복수의 진보정당을 제시하며 지지하라는 선거 지침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 의견도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민주노총의 정치 세력화 운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진단하는지 토론해봅시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선거 때가 되면 조합원들이 태액공제나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현장 정치 활동을 활성화하고 민주노총의 정치사회적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득권 보수 정치 체제를 타파하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하기 위한 정치개혁 과제는 무엇인지, 민주노총과 민주당 등 보수정당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진보정당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여기서 잠깐 제기되고 있는 주장 몇 가지 보고 가실게요.
첫째, 말 그대로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하나의 진보정당을 만들자는 의견입니다. 둘째,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과 민주진보 단체들을 포괄하는 연합정당을 만들어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고 변화를 추동하자는 의견이고요. 셋째, 정당을 통한 정치 세력화보다는 광장에서 열심히 투쟁해서 민주노총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높여서 정치사회 변화를 만들어가자는 의견입니다. 앞서 제시된 주제들을 포함해서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 운동의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토론해봅시다. 자, 이제 노동자 정치 세력화 의제에 대한 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의제는 제 친구 산별이가 나와서 설명해 줄 거예요. 산별이 나와주세요. 나 산별이 플레임은 산별노조 혁신 강화 무늬만 산별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찐 산별다움을 찾고 있지. 내 소개는 이렇게 간단히 마치고 바로 산별노조 혁신 강화 의제 설명으로 들어가 봅시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정치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별 투쟁을 넘어서서 산업별로 더 나아가 전체 노동자가 똘똘 뭉쳐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똘똘 뭉치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민주노총은 지난 20년간 굉장히 열심히 기업별 노조를 산별노조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80% 이상 산별노조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산별노조에서 산별교섭은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장 교섭에 집중하면서 제대로 된 산별노조 시대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토론 과제 말씀드릴게요. 산별노조는 왜 필요한지, 또 산별노조가 산별노조답게 운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토론해 주세요. 다음으로 산별노조를 어떻게 나누고 산별 조직 간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과거 민주노총은 대산별노조 건설을 방향으로 설정했는데요. 당시에는 조합원 숫자가 적기도 하고 실제 산별노조 운영이 가능한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조직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공동투쟁과 교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공동투쟁과 교섭에 유리한 업종, 직종별 조직 체계와 교섭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동일 업종, 사업장의 복수의 산별노조가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조직 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산업이 일노조, 일사업장 일조직, 공동투쟁과 공동교섭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산별노조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주노총 내 산별조직 갈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함께 토론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초기업 교섭과 산별노조의 운영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산별노조가 산별교섭, 초기업 교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 무늬만 산별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산별 중앙교섭을 돌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초기업 교섭을 제도화하기 위한 투쟁도 해야 합니다. 초기업 교섭 제도화란 첫째, 산별노조의 교섭권이 보장되고 둘째, 사용자 단체의 정의를 확대하고 교섭 의무를 부과하며 셋째, 단체 협약 교력 확장 제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산별노조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결국 돈과 사람이 필요한데 재정 문제도 간부 양성 문제도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토론 주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산별노조 단위에서 초기업 교섭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산별노조의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토론해주세요. 자, 이제 산별노조 혁신 강화 의제에 대한 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의제는 제 친구 민조혁이 나와서 설명해 줄 거예요. 민조혁 나와주세요. 나 민조혁. 플레임은 민주노총 조직 운영과 혁신. 지루한 회의와 재미없는 집회는 못 견디지. 내 소개는 이렇게 간단히 마치고 바로 민주노총 조직 운영과 혁신 의제 설명으로 들어가 봅시다.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 가서 발언 한 번 못하고 꼬박 앉아만 있다가 돌아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집회에 나갈 때마다 길고 지루한 발언과 비슷한 레퍼토리의 공연을 보면서 속으로 언제 끝나나? 생각했던 적 없으신가요? 민주노총이 홍보나 집회, 새로운 사업에 팍팍 좀 투자를 하면 좋겠다. 아쉬움을 느꼈던 적이 있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문제, 바로 민주노총 조직 운영 문제에 대해 이제부터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이번에는 딱 3가지만 추려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노총의 최고 의결기관 대의원 대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입니다. 현재 대의원은 조합원 500명당 1명씩 선출하고 있는데 총 대의원 수만 2천여 명에 이르다 보니 안정적인 장소와 토론 시간 보장이 어려운 상태인데요. 그래서 조합원 1,000명당 대의원 1명을 선출하거나 대의원 전체 숫자를 1,000명 이내에서 배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또 가맹산하 조직 대표자들의 당연직 대의원 배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정규직, 여성, 청년,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민주노총의 다양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대의기구에서 어떻게 보장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부터 민주노총 대의원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대의원 배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토론해주세요. 다음으로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의원에 대한 교육 및 소통, 안건 수기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지 토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대의원 대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의원 대회 유해 방지 대책, 대의원 대회 당일 현장 토론 보장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출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조직 문화와 집회 문화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120만을 넘어서다 보니 세대 간, 업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다양한 차이들이 나타나고 성평등 문화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몸소 느끼고 계신 변화나 현상을 짚어보고 이렇게 다양해진 요구를 어떻게 반영하고 계급적 단결을 실현할 수 있을지 토론해주세요.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재미와 감동이 있는 집회를 만들 수 있을지, 집회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상황에서 현장 조합원들과 소통과 조직화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토론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재정 한정화 문제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시다시피 민주노총 재정은 100% 조합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물가는 폭등하고 조합원 수는 정체되면서 민주노총 재정이 매우 어려워졌고 그 결과 사업비까지 대폭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대의원 대회에서 민주노총 재정 안정화를 위해 조합비를 정액제에서 임금소득에 비례하는 정율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가맹 조직별 처지와 조합비 납부 현실의 차이 등으로 아직까지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미룰 수만은 없겠죠. 조합비 정율제의 필요성과 실현 방도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방법을 찾아주세요. 자, 이제 민주노총 조직 운영 혁신 의제에 대한 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의제는 제 친구 대응이가 나와서 설명해 줄 거예요. 대응이 나와주세요. 나 대응이. 플레임은 사회 변화에 따른 노동운동 대응 전략. 누가 세상의 변화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대응이를 보라. 변화는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도하는 거라 생각하는 울트라 트렌드 세터라고 할 수 있지. 내 소개는 이렇게 간단히 마치고 바로 사회 변화에 따른 노동운동 대응 전략 의제 설명으로 들어가 봅시다. 2025년은 민주노총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30년 세상은 무척이나 많이 변했습니다. 국제질서는 신냉전 다극화 체제로 변화했고 지구는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직면했으며 디지털 전환과 AI의 출현으로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국가마저 소멸될 위기라고 합니다. 뉴스만 틀면 나오는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남의 이야기,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올여름 마치 한증막과 같았던 더위만 겪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상에서 많은 변화와 마주치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신냉전 다극화에 따른 국제질서 변동, 피부로 와 닿는 기후위기, 노동이 배제되는 기술혁신, 저출생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변화의 사례들을 떠올려보고 얘기해주세요. 다음으로 체제전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민주노총은 지난 30년간 자본과 정권에 당당히 맞서 투쟁하면서 120만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명실상부한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중심이자 정치투쟁의 핵심 부대가 바로 민주노총이죠. 그런데 기업별, 직종별, 고용 형태별로 자기 단위의 이해를 우선하면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는 지금 당장의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넘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민주노총의 체제 전환 운동입니다. 체제 전환이란 대미 종속 동맹을 탈피하고 신자유주의 불평등을 타파한 노동자 민중이 주도하는 자주 평화체제, 평등 복지사회를 의미하며 체제 전환 운동은 노동기본권 강화, 민주주의와 공공성 확대, 재분배로 불평등 해소, 정치, 경제, 군사적 주권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요. 체제 전환 운동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일지 토론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적 교섭과 투쟁에 대해서 토론해 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후위기, 노동이 배제된 기술혁신, 저출생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의 문제는 기업 차원의 인단협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민주노총과 산별노조가 정부와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정책과 제도를 바꾸어야 가능합니다. 기존 경사노위 노사정위원회의 실패한 모델을 넘어 민주노총은 정부, 국회, 지자체 등과 어떻게 사회적 교섭과 사회적 투쟁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주세요. 이상으로 현장 토론 4대 의제와 구체적인 토론 과제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조합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제 4개의 의제 중 하나의 의제를 선택해 주세요. 그런데 의제별 토론 과제가 너무 많다 보니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러실 것 같아서 사전에 현장 토론 매뉴얼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토론하고 싶은 의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을 멈춰 주시고 의제 선택이 끝나면 다시 영상을 플레이해 주세요. 토론 의제는 선택하셨나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토론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토론 주재자의 운영에 잘 따라주세요. 둘째,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발언을 해주시고 한 번 발언하실 때 2분을 넘지 말아주세요. 셋째,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가지식으로 주장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순서로 말씀해 주세요. 토론 수칙 모두 숙지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영상을 멈추고 토론을 진행해 주시고 토론이 끝나면 다시 영상을 플레이해 주세요.
토론은 잘 끝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토론 결과를 정리하면 되는데요. 먼저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키워드 3개에서 5개를 포스트잇에 쓰시고 계좌부에 부착해 주세요. 이 중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를 3개에서 5개로 정리해 주세요. 다음으로 토론 참가자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했던 내용을 하나에서 3개의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반대로 토론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던 내용도 하나에서 3개의 문장으로 정리해 주세요. 여기서 잠시 영상을 멈추고 키워드와 문장을 정리하신 후 다시 영상을 플레이해 주세요. 키워드와 문장 정리가 끝나셨나요? 토론 운영자분은 미리 배포된 현장 토론 취합 결과 입력 시스템 링크로 들어가셔서 토론 결과를 주어진 순서대로 입력해 주세요. 여기서 잠시 영상을 멈추고 토론 운영자분이 입력을 완료하신 후 다시 영상을 플레이해 주세요.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오늘 현장 토론은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합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민주노총 정책대회가 열린다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오늘처럼 현장에서 토론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대회에서도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브라질 노총, 프랑스 노총 초청 강연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 외 문화재, 사진전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꼭 참석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11월 27일 정책대회에서 만나요.